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3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팀입니다.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FNF 한번 보세요. FNF. 저는 뭐 의류를 거의 다루지 않고 투자도 하지 않는데 갑자기 튕겨져 올라와서 한번 봤죠. 그래서 동사의 적정 목표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 좀 재미없는 종목이지만 또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 한번 다른 어떤 시각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FNF를 한번 슬쩍 분석을 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정말 19만원, 20만원까지 갔던 게 13만원대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15만원까지 놀다가 한 번 더 하락을 한 후에 거의 10만원이 깨져 있는 상황에서 어제 살짝 올라오는 모습, 이 정도의 모습인데 시총은 3.5조, 거의 단계적으로 하락을 했다. 따라서 동사를 볼 때마다 뭐 기술적 분석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MACD도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잘만 하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모습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아주 처참하게 망가진 걸레가 된 종목 중에 하나죠. 동사의 수급을 추이를 보면 뭐 외국인들이 좀 사는 적도 있으면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갖다 부어버리는데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그렇게까지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국 경기 반등, 경기 지표에 대해서 다들 기대를 가졌다가 다 아니다로 쏟아내버린 케이스인 거죠. 또한 반도체, HBM, 제약바이오, 뭐 이런 2차전지 이런 쪽에 오히려 더 관심이 많았지 의류에 관심을 가질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게 이제 수급에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난 거죠. 따라서 동사의 전일 상승 이유를 한번 짚어봅시다. 중국 경기 불황 탓에 올해 내내 하락세를 보였던 FNF 주가가 간만에 큰 폭으로 산등을 했다. 실적에 비해 주가가 과하게 떨어져서 저점이라는 판단이 매수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일단 평가를 하는 거죠. 증권가에서는 올해 3분기 FNF의 중국 관련 실적은 나쁘지 않다고 분석했으나 중장기적인 주가 회복을 위해서는 중국의 경기 회복 신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분석을 했죠. FNF 주가는 올해만 들어서 35%가량 빠지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FNF의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하지만 중국의 경기 회복이 더딘 탓에 당연히 같이 엮여서 박살이 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 리오프닝을 통해 중국 경기가 빠른 회복 속도로 회복될 것이란 시장 기대와 달리 중국은 경기는 여전히 얼어붙은 상태에 놓인 것이 벌써 2년 가까이 흘러오면서 동사와 같이 중국과 면세점을 기반으로 장사했던 종목들이 크게 타격을 받은 거죠. 어제 호텔신라도 좀 망가져 있는 케이스인데, 호텔신라도 뜯겨 보면은 그동안에 따이공에 의존했던 포트폴리오를 바꾸면서 비용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또 새로운 상품을 구입하면서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 더 큰 성장을 위한 하나의 고통이다, 이 정도 봐야 되는데 시장은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고 바로 갖다 패버리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반대로 FNF는 반대로 해석을 해준 거죠. 중국의 경기가 반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중국 내수 경기 지표인 9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급이 5.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지난 3월에서 5월 연속 10% 이상 증가율을 기록했던 점에서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지는 못했다. 여기에 중국 최대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에 의한 컨트리가든이 지난 25일 채무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중국 경기의 불안이 살짝 커졌죠. FF는 중국과 면세점 매출이 60%, 이익기도 측면에서는 70%에 달하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중국 소비시장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은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네요. 매출 비중이 60%, 이익은 70%. 따라서 FNF의 투자 매력도는 중국 내 성장 여력과 실적에 달려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증권가에서는 중국 경기 회복 신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날 FNF 주가가 급등한 것은 저가 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기 반등이나 중장기적인 시각은 아니다, 이렇게 또 칼처럼 또 재단을 해놨네요. 주가가 올해 들어 계속 하락했고 지난 27일 실적 발표 당일에는 주가가 장중에 86,600원까지 떨어져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기업 밸류에이션 대비 주가가 과도한 저평가 상태라는 인식이 주가 반등의 기본 원인이었다.
예상보다 FNF의 중국 법인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존재를 한다. 3분기 FNF의 매출액은 4,919억, 영업이익은 1,485억으로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으나 중국 법인 실적이 예상보다 견조했다. 이 하나의 이 브라이트한 면이 어제 7% 넘게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는 거죠. 오프라인 부분 매출액은 전년 동기 30% 가까이 성장했고 점포수도 분기별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게 이제 상승의 원인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FNF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등 전망이 또 그렇게까지 밝지는 않습니다. 회사 측은 IR에서 4분기 중국 매출 증가율을 65%로 기존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 대단하네. 65%면. 현재 중국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성장률 눈높이가 이보다 낮게 예상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고 주가가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시장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흐름은 필요하다. DB금융투자는 FNF 주가를 16만원에서 13만원으로, 하나는 16만원에서 15만원으로, NH는 17만 5천원에서 13만원, KB는 16만원에서 14만 5천원으로 하향 조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와 반대로 움직이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인 거죠. 따라서 애널리스트들이 꼭 맞는 건 아니다. 이들이 말하는 건 중장기 지금 3개월 정도의 실적을 이야기하는 거고 어제 시장은 단기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어떤 타임 호라이즌의 차이는 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국 법인 성장률 반등이 초입 단계로 긍정적이다. 4분기 근본 실적 부진을 이야기했던 내수의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다. 백화점 채널에 기저가 낮아진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다만 비우호적인 매크로 환경하에서 소비자의 소비여력 축소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리스크 요인이죠. 내부 부진에도 중국 법인의 성장은 견조할 전망이다. 여전히 신뢰도는 낮지만 중국의 실물 경기는 8월 이후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4분기 중국 법인은 전년 대비 플러스 66%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회사는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MLB 외에도 듀베티카, 수프라 등 신규 브랜드의 가세가 향후 동사의 새로운 먹거리로 등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3분기 기준 듀베티카의 점포수는 9개, 수프라는 4개를 오픈을 했다. 중국에서 수프라의 경우 23년 200개 점포를 개점할 계획이며 듀베티카는 2023년 FW까지 25개 개점이 예정돼 있다. 겨울까지. MLB 점포수가 33개에서 239개 오픈된 4개 분기 매출액이 1,700억이었다. 네. 와, 1년 동안에 1,700억 매출액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하나의 브랜드가 점포수가 확장되면서 따라서 듀베티카나 스프라도 하나야 보통 1,000억씩 늘어난다고 1년 동안 생각한다면 나름대로 굉장히 파워적인 파괴력이 있는 그러한 성장력은 가지고 있다. 다만 듀베티카나 스프라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수 성장이라는 것이 반드시 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두 개의 브랜드가 당시 MLB 수준의 매출 기여가 가능하다면 동산의 중국 부업인 성장의 약 20%를 기여할 수 있다. 66% 성장해서 약 3분의 1을 두 개의 브랜드가 차지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동사의 목표 주가는 떨어지기 전 단계의 그 박스권에 있던 13만 원 정도, 이 정도가 1차 목표 가격이죠. 그래서 93,000원짜리가 13만 원까지 가면 30% 정도 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히 배팅을 해볼 만한 그러한 매력을 가진 종목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물려있으신 분들은 견디셔야 되죠. 네, 이 박스권 상단 15만 원까지는 견디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안정적이고 나는 변동성이 넘은 반도체나 제약바이오나 이런 거 싫다, 2차전지 싫다 이런 분들은 사서 엉덩이 무겁게 견디셔야 되는데 단 조건이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은 매력이 또 반도체나 2차전지나 제약바이오 쪽에서 매력이 뺏기면 또 시장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내팽개쳐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최근 이제 제가 이제 오늘 토요일 날 일이 있어서 그 우리 광화문의 고궁 박물관을 이렇게 경복궁 쪽으로 가는데 와, 그 관광버스가 매주 늘어나는 거예요. 매주 중국과 동남아 쪽의 관광객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그 관광객 수혜나 내수는 확실히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사서 견딜만 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 간단하게 FNF 봤습니다. 네, 너무 뭐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잘 견디면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15만 원 목표가 잘 제시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